전쟁이 시작된 지 만 3일 동안 대만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이 소유한 모든 군도와 섬들을 점령하고 타이베이와 가오슝 등 주요 도시들로 중국군이 진입해 시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한 대만군의 병력은 중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셀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재정 문제로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없기에 병력의 질 역시 지원병으로 구성된 중국군에 압도당합니다.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탈러스 전투복으로 무장한 정예 미 해병대가 투입되지만 새롭게 투입되는 중국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군민융합을 통한 군산복합체 육성으로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중국 기업체의 판로를 차단하는 한편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 우위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탈러스 전투복을 비롯한 미래 보병체계가 바로 이 기술 우위의 사례인데요. 총알을 막을 때만 딱딱해지고 재사용이 가능한 유체 방탄복과 수백 킬로그램도 짊어질 수 있는 강화 외골격, 일체형 디스플레이, 생화학 방어가 가능한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러스 역시 미군의 미래보병체계의 일부일 뿐이며 2030년대에 접어들 무렵이면 미 육군 상당수가 이런 강화 장비로 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과 필리핀군 등의 지원을 받지만 미군에 비해 모자랄지언정 외골격과 각종 장비로 중무장한 정예 중국군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군은 이미 지난해 동력 없이 무게를 보조해주는 무동력 외골격 로봇을 히말라야 국경수비대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해공군에 집중한 일본군과 빈약한 전력의 필리핀군은 전선을 유지하기 급급하고 대만군은 외부의 중국군과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공격당하며 모든 전선에서 패퇴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황은 암울합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합동 참모본부를 거쳐 백악관에 보고되는 난상토론이 벌어집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해병대와 육군 전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과 직접 영토를 접하지 않았으나 모든 인민을 군대 징집시켜 10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해 중국 육군 전력을 포함해 극단적인 경우 러시아의 극동군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자연히 대한민국의 육군 전력은 미군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3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연구소에서 정기 발행하는 국방기술 플러스 251호의 임무유형별 군사용 착용 로봇 플랫폼 개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동을 보조하는 하체 보조형 장비,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중화기를 견착할 수 있는 상체 보조형 장비는 물론 상하체 일체형 로봇 개발의 현황을 설명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미중일과 비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보병 전력의 공백을 메꾸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호주군의 도입 추진 중인 레드팩 사양의 K-21이나 기존 전차의 개량과 전열화학포 또는 레일건을 탑재한 신형 전차 K9 자주포의 무인화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차량형 박격포 등 육군 전력의 첨단화와 정예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가 된다면 우리 한국 육군은 미군을 제외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만이 우리 군을 상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미군은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한국군을 대만에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다뤘던 한중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육군의 대부분과 북해 함대가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으며 군대의 역량은 떨어질지라도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량의 장사정포로 무장한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시시탄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부대를 대만에 파병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통신과 항공, 해운이 차단되는 것을 통해 양안 전쟁이 발발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비상동원을 선포하고 사실상 전시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150만 예비군과 수천 대의 전차를 비롯해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육군이 휴전선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우리 군으로 인해 중국 최강의 육군 전력과 북해함대 제20 등 다수의 최첨단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으로 투입되지 못한 채 비상경계를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킵니다. 즉 대한민국이 그저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국 육군과 상당수의 함대 그리고 항공전력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참전만 안 했을 뿐이지 미국과 대만은 이미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을 잃고 아시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미국은 대한민국에 더 큰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 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일방적으로 중국에 휘둘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이후의 문제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 F-35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 기술의 완전한 이전, SM-3급 탄도탄 기술 이전, 미국이 수집한 북중러의 전자 및 신호정보 일체 제공, 핵 보유 및 핵의 군사적 사용 인정, 전후 붕괴될 중국 시장에서의 지분, 개편될 유엔에서 중국을 대신해 상임이사국가 동등한 위치를 요구합니다.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막강한 우주전력을 통해 보다 상급의 탄도탄 요격체계를 개발한 미국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체하고 동시에 중국이 다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할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 남을 것과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해군과 상륙전단, 수계 기갑여단이 징발된 화물선에 실려 대만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의 모든 산업시설이 전시체제에 돌입해 최첨단 장비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전선에 새롭게 합류하고 생산된 장비들은 노후화된 장비들과 예비군의 무장을 대체해 대만으로 파병된 병력의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대만 파병부대 해군은 한국형 항모를 중심으로 한 7기동함대와 5성분전단 소속 상륙함들이 주축이 됩니다. 북한군은 대구급, 울산급, 배치3, 포급으로 구성된 1, 2, 3함대만으로도 충분하며 북해 함대가 남아하는 것은 해역 함대들이 서해 각지의 미사일 포대 및 레이더, 군공항의 비행단과의 연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러시아를 경계할 전력을 제외하면 모든 전력을 대만과 오키나와 인근에 쏟아부어야 하므로 한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파병함대는 항모와 상륙전단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중구축함 KDDX, 세종대왕함 배치2, 장보고3 배치3를 주축으로 한 척의 항모, 두 척의 대형 상륙 수송함, 6척의 순양함급 이지스함, 12척의 구축함, 3척 이상의 디젤 또는 핵 추진 잠수함, 2척의 소양급 보급함 및 10수척의 민간선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남방 제주해군기지에 직결한 함대는 중국의 공격을 염려해 오키나와 나하항을 경유해 1400km를 이동해 3일 만에 대만 동부 이란현 소동리에 위치한 저반시설에 정박합니다. 양안전쟁을 기점으로 한국군이 북진할 것을 염려한 중국은 동중국해를 지나는 우리 함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6.25 전쟁 3년 동안 영국이 9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였음에도 세계대전을 염려해 홍콩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군과 해군은 대만에 도착해 본격적인 상륙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K3 전차와 레드백 사양의 K21, K9A3, 각종 최첨단 기갑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여단이 외골격 강화복을 착용한 보병부대와 함께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로 향합니다. 대만의 전황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이미 단수강 서쪽의 중리시와 타이베이 서부가 함락되었으며 중국군이 도하를 시도해 미군과 대치 중이며 NGAD와 각종 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공군과 기갑부대가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전선이 붕괴될 상황입니다. 타이베이 남부 신비시의 대만군과 필리핀군 사이로 중국군의 집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중국 포병의 압도적인 화력에 방어선은 무너지고 99식 주력전차 15식 경전차가 도하점을 확장하는 순간 우리군의 K3, K2 전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최근 중국군은 전면전보다 신속한 점령전을 구축하면서 4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대신 다양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15식 전차를 개발해 배치했는데요. 2030년대까지 이렇다 할 신형 전차 개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 한국군에 비해 상당히 열세입니다. 우리 기갑 부대가 등장하면서 겁없이 진격하던 중국 기갑 부대는 순식간에 쓸려나갑니다. 중국군의 사정거리 밖에서 쏘아지는 K3 공격에 99식 전차들이 모두 파괴되고 15식 경전차 역시 3.5세대 주력 전차인 K2에 녹아내립니다. 뒤이어 미공군의 엄호를 받는 우리군의 마리논 헬기와 아파치 헬기가 도하 지점의 중국군을 제압하고 우리군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군은 황급히 후퇴합니다. 속속들이 도착한 한국 군전력이 중국군이 방치한 도하 장비를 이용해 강을 건너 반격을 개시합니다. 신베이시를 공격하던 중공병력이 와해되고 우리군이 산춘구에 중국군을 포위하려 하자 중국군은 타이베이에서 전면 후퇴하게 됩니다. 중국군은 구이산 인근 산악지대에 의지해 연합군의 공세를 막고 있습니다. 대만의 통신망과 지휘체계가 차츰 복구되면서 대만군 역시 전열을 정비합니다. 무너지는 연합군을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미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3함대와 7함대의 항모전단에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출격합니다. 동시에 숭산공항에 재배치된 주일미군의 항공전력과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각종 지원전력이 중국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합니다.
시작은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결합된 통합전자전 공격입니다. 2021년 현재 미군은 전파를 통해 적의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과 적의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이버전을 통합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에 사이버전 능력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군의 레이더 다수가 강력한 전파 공격에 완전히 타버린 채 무력화되고 지휘통신이 교란됩니다. 무엇보다 미군의 해킹당한 다수의 로봇들이 작동을 멈추거나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새롭게 아시아에 투입된 미 우주군의 초소형 위성 군집체계가 중국군의 정보를 미 공군과 해군 항공대에 전송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미군의 6세대 전투기 NGAD와 차세대 폭격기가 출격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본격적인 정밀 타격에 돌입합니다. 현재 미국은 스카이사트, 케펠라, 블랙스카이 등 수십 개의 초소형 위성들을 군집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가 되면 더 작아서 생존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정밀 위성들을 더 많이 배치할 것입니다. NGAD는 미국의 6세대기를 말하는데 수직미익 등 스텔스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의 모든 요소를 내장하고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서 무인 공격기들을 지휘하는 로열 윙맨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채널의 레이더와 보다 발전된 전자장비로 거의 모든 전장에서 탐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높은 출력으로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빠르고 강력한 근접 교정 능력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폭격기는 현재 미국의 3대 핵무기 요소인 ICBM, SLBM 전략 폭격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폭격기인데 기존의 폭격기보다 스텔스 성능을 높이면서 더 빠르고 은밀한 폭격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차세대 폭격기를 이용해 호위가 없이 빠르게 치고 빠지는 히트앤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대만에서 활동할 경우 AGM-183A와 같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사용한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구이샨의 산하 거점들이 무력화되고 한미 양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기갑부대가 중리시를 향해 진격합니다. 중국의 침공군은 더 이상 연합군의 공세를 막을 수도 후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호주군과 미 5함대의 연합군이 난사군도를 점령하고 대만 남부 가오슝의 상륙작전을 시작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또한 미 유령함대 기만에 속은 중국 해군의 본대가 미 3, 5, 7함대와 호주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세계호위대군, 우리 7함대로 구성된 연합함대 집중 타격을 받고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만 침공군은 모든 보급이 차단된 채 무의미한 저항을 시도하나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군의 개입으로 대만 침공에 대한 야욕은 자신들의 파멸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후 중국 공산당은 굴욕적인 항공문서에 사인하게 되고 기득권을 잃은 중국은 중국 내 각 성과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며 내전 상태에 빠집니다. 한편 지원받을 국가를 잃은 북한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중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고 새롭게 재편된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이 가입합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당당히 핵보유국에 등극한 한국은 무너져가는 북한의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며 한반도 내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